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뭐니 해도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원화 강세 압박, 그에 따른 투자 심리 좀 저하가 우리 증시에 파란불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주도주 한 섹터가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쪽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드리워졌습니다. 장 초반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 먼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윤재 초이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절 분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삼성 에피스와 좀 나뉘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CDMO만 남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유 세 가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표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30분간은 좀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장하고 30분 이후에 주가가 8% 정도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삼성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킨 채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인적 분할을 하는데 투심이 좀 이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그 상승폭을 반납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합권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보여지게 되거나 아니면 1에서 2%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납품을 하거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바이넥스나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급등이 나왔지만 서린바이오는 보합권으로 마감을 보여줬고 바이넥스와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에서 5%대 빨간불은 지켜내줬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이는 지금 ESL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대부분 단 채 2%대의 강세만 보여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표를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독립성 강화, 사업 전문성 확보와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의 바이오 구조를 개편하겠다라는 것인데 CDMO와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완전히 분리를 하게 되면서 고객사에게 이해 상충 자체를 해소를 시켜주겠다라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리고 분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인적 분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주식을 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것이라고 하고요. 일정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띄워주시죠. 네, 신설법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고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MO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그 지분도 높아진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로는 크게 세 가지 이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목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객사의 우려 해소가 가장 큽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기술이 복제약에 유출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수익 모델을 분리함으로써 투자자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투심은 왜 돌아섰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그래도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나 싶더니 오늘 환율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투심 자체가 확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드리워졌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약간 매크로 지표를 보면 채권 금리가 좀 특이하게 움직였어요. 네. 조정의 빌미를 시장 속에서 찾은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뭐 한쪽 방향으로 정해지면 조금 뭐 그 방향으로 쏠리는 어찌 보면 조정의 빌미가 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위클리 옵션이라고 해서 무작정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오늘은 IT 중심으로 해서 좀 약한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시장은 조정이 나타났어요. 다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는 뭐 종목 플레이 같은 경우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바라보시면 되겠고 시장에서는 또 뭐 여름이나 겨울에 계속 화두가 되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장기화될 건 아니니까 시장을 그래도 부정보다는 아직은 긍정의 무게를 두고 살펴봐도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긍정의 무게를 둬보자.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그 관점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이쪽이 어떻게 될까 개장하자마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주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는데 삼성 그룹주 자체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었고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도 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사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우리가 인적 분할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주가의 순간 반응으로는 긍정으로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볼 때 이 분할을 단행하는 게 단순히 긍정은 아니에요. 이 분할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 같은 경우 가치는 이제 추후에 분할이 되고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DMO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분할이 되었을 때 긍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금 흐름 같은 경우가 현금을 벌어들이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분할 타이밍 시점에 가서 그 기점에 분할 이벤트로서는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의 하나의 심리로 봤을 때 어제 장 마감하고 뭐 분할과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기사화도 되었었어요. 네. 그러면 한번 보는 거예요. 어제 장 마감하고 대책으로 해서 분할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조회 공시가 12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넘어왔는데 장 전에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그렇죠. 분할이 결정되었다라고 재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 재개가 되었을 때는 이게 순수하게 매수를 하는 심리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에 대해서가 컨센보다 더 강한 뭔가가 있었을 때는 주가가 강하게 네. 치고 갈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두 번 VI 걸리고 빠져버린 거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지 못하고 빠졌을 때는 뭐 액션을 취해줘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인적 분할 기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같은 경우 뭐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인적 분할을 보고 플레이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그럼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목적 세 가지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끝까지 좀 장대 양봉을 그려냈겠지만 네. 결국에 이렇게 음봉 전환된 부분에는 그 투심이 회복되지 못했다. 결국에는 꺾였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인적 분할 자체가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플러스 알파가 없더라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CDMO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분할 기일에 이벤트를 참여해 볼 수 있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요인은 뭐였냐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기업 속에서 주요 계열사 같은 경우가 인적 분할을 단행한다라는 건 시장에서 멘트를 기대했던 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우리는 진행하겠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전자다 매우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분할을 발표하고 거래 정지인 상황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물산이 강했죠. 네. 이게 의미하는 게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없었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시장 약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동반해서 빠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가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변화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초반에 강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그룹주뿐만이 아니라 또 관련된 종목들도 주식의 초반에 15%, 막 19%대까지 윗꼬리를 달았다가 결국에는 많이 반납한 채 좀 2에서 3%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대표적으로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도 CDMO 쪽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쪽으로 관련된 종목이라서 이렇게 수혜를 본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서 FDA 실사도 어제 있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바이넥스 이런 쪽들이 강했어요. ST팜 이런 종목들은 다 윗꼬리를 달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할 점은 뭐냐면 어떤 재료가 있을 때 딱 재료와 관련되는 직결되는 종목을 플레이하는 게 가장 나아요. 이 쿠션이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를 했을 때는 1등주가 무너질 때는 같이 밀리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도 펀더멘털 같은 경우가 아주 견고하고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장밋빛 그림을 그릴 만하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연속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보니 살짝 다 윗꼬리를 살짝이 아니네요. 내 윗꼬리들을 다 다는 흐름이었는데요. 재료는 이제 소멸 단계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쪽 종목들은 지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과 관련해서 그룹사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쯤에서 윤재 초이스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 이사님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오늘 들고 오신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종목은 요새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테마주 성격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CJ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요새 잘 가기도 하고 올리브영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초이스 종목은 CJ입니다. 네, 그러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가볼게요. 하림입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비초이스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장기화되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장기화되는 재료가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은 그 시세는 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조류 독감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순살 치킨에는 영향을 미치죠. 이게 공급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니다. 공급에 대한 이슈가 제기됐을 때는 그게 해소되는 단계에서는 다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 점에서 할인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거나 할인 지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나기는 했지만 이거는 5월 19일 다음 거래일 이렇게 시세가 나고는 지금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공급 이슈는 장기화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재료를 통해서 종목을 플레이하는 거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오늘의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지금 조류 독감 관련해서 하림을 들고 오셨는데 요새 또 테마주 성격의 종목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사실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상당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하게 좀 급등이 많이 보여졌고 상한가로 마감된 종목들도 많았는데 이쪽 테마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런 쪽이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세 같은 경우가 낮다가도 이제는 좀 되돌림이 계속 있는데 보통은 이게 어떻냐면 우리가 감기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기가 옮는 거는 좀 빈번하게 옮을 수 있는데 이걸로
그 치사율이라고 하죠. 네. 그 발생의 빈도는 낮습니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홍콩이라든지 뭐 해외에서는 좀 늘어서 그렇게 인원들이 확대된다라고 그쵸. 하는데 이게 변이 형태 같은 경우가 계속 진행되었다 보니 치사율 같은 경우는 감기 수준에 해당이 돼요.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다 보니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종목이 이렇게 반응하고는 한데요. 아, 여기까지 굳이 해야 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마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할 게 재료 무게 같은 경우가 어떤 건지, 뭐 새롭게 생겨난 것, 그다음에 이게 지속성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까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 질문 드렸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테마가 있는 곳, 이슈가 있는 곳으로 돈이 몰렸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대응하실 때에는 좀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들고 오셨는데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우선 대선 전국에 돌입을 했죠. 이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 속인데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는 뭐 아직 모르지만 한 후보의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상법 개정안 부분을 고려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양 후보 모두 증시에 대해서 뭐 부양책 같은 경우를 언급을 했습니다.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그 강도는 약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는 잘 안 되곤 한데 네. 만약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진행되고 기존의 밸류업과 유사하게 이 부분이 좀 주식 시장에 친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주사 형태 같은 경우가 워낙 할인을 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했고 거기 더해져서 뭐 올리브영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더해질 수 있다 보니까 오늘은 CJ를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CJ를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와 주신 만큼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 그래도 오늘 약한 시장 속에서 좀 선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5%대 강세,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10% 가까이 끌어올렸는데요. 최근 고점이랑 비교를 하면 13만 7,700원대가 고점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는 12만 원대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이 종목을 관심권역에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오늘 가격대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분봉을 쪼개봐요. 분봉을 쪼개보면서 포인트가 이게 일봉, 주봉, 분봉 모두 추세가 있을 때 플레이를 하는 게 맞고 그 추세 속에서 상승에 대한 강도가 강하게 발생한 가격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30분의 시세가 제일 강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준이 되고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다가 약간의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격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 12만 3천 원대? 이 정도로 삼을 수가 네.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삼고 CJ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딱 11만 3천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깨져요. 그러면 그때는 또 뭐 관리했다가 다시 자리 잡아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걸 두고 나서 이제 뭐 상법 개정안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이런 종목이 이런 식의 시세가 날 수가 있거든요. 3월 14일, 네. 뭐 17일 이런 뭐 이틀간의 시세처럼 요런 거로 한번 기대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또 주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 종목을 볼 때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그 좋은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생각을 네. 해두고 그 재료가 안 됐을 틀려지면 그러면 이게 좋은 종목이 아닌 거잖아요. 재료가 없어지니까. 그 생각을 하고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법 개정이라는 그 이슈를 제외해놓고 CJ라는 종목만 지켜봤을 때는 어쨌든 올리브영 이슈라는 가장 큰 또 이슈가 기다리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것만 본다면 이 종목 자체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만 봐도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부담감은 낮아요. 네, 그래서 복합적인 거죠. 펀더멘탈도 괜찮으니 네. 샀다가 우리가 무작정 사고 바로 오르지는 않잖아요. 샀다가 좀 물려도 편한 거죠. 네. 펀더멘탈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재료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빠지고 나서라도 되돌릴 때 더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지주사 종목들의 주가 상승 랠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상법 개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이슈 자체가 탄탄한 종목, 주가 자체도 매력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CJ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기준점으로는 12만 4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 CJ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당신의 초이스에서 가장 많은 종목 진단을 늘 해주시는 우 이사님과 함께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많이 전화벨 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죠? 유튜브 채팅창 올려둘 테니까요. 이곳에서 많은 내용 올려주신다면 그 종목들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쪽 이슈, 제가 들고 온 이슈기도 한데 관련된 종목들을 바로바로 질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따상님의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N셀이고요. 23,300원 10% 수익 볼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EN셀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 부문 강화에 삼성과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강한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2%대 상승으로 살짝 음봉 마감이 이렇게 보여지게 됐는데 이 종목 수익권으로 좀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23,300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비슷한 가격대에 한번 차트에 선을 대볼게요. 그랬을 때 한번 보면 만약에 2023년 10월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수익권에 있었다가 도로 빠졌을 거고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짧게 수익 났다가 빠진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깨졌거든요. 깨진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오늘 그 지분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강하게 상승을 더 했으면 이 종목도 올라왔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쿠션이 들어가는 종목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1등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수익 볼 수 있을까라는 점은 저도 모르죠. 네. 예, 저도 모르죠.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 기대는 걸 상당히 선호하지 않는데 그 생각까지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시세들이 빈번하게 났고 어떤 시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떨어졌는지 보면 오늘 여튼 치고 갔어야 돼요. 어떤 요소든 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음봉 마감을 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박스권에 기대어 움직이는 거죠. 12,000원대 후반에서 2만 원대 중반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걸 제가 택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택해주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손실을 회피하면서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선은 박스권 하단에서는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낮춰보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다른 말을 하고 박스권 하단을 깨면 그때는
매도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뭐 그 시기에서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1분 1초가 지났을 때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보니까 꼭 그런 점은 생각하고 종목을 보시면 되고, 확률이 높은 구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ENSL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삼성물산입니다. 11만 7,200원. 2%로 보유 비중은 상당히 낮으시네요. 오늘 15만 원대를 찍었다가 확 빠졌는데 역시나 15만 원을 좀 나와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이 장 초반에 그래도 가장 좀 올라가게 되면서 최대 지분율 그게 바로 또 부각을 받게 됐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얘기해 주신 대로 장대 음봉을 맞게 되면서 13만 8천 원대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게 주가가 뭔가 다른 말을 할 때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정거래일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원전주들이 강하니까 유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고가, 나머지 원전주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주가가 뭔가 다른 말을 하고 거래 같은 경우가 이렇게 특이할 때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있겠구나, 기대하는 요소가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추가적으로 우주 후방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그죠. 소식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주가 오르니까 또 붙여놓은 거죠. 왜냐하면 더 큰 재료가 여기 우주라고 했으면 오늘 주가는 조금 더 견조하게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 개장 전에 대체거래소에서 여튼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을 단행하면서 지배구조 개편까지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네. 그걸 Q&A에서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까 얘기한 점을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종목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점을 물어보죠. 답을 정하고 물어봐요. 답 정하고 삼성물산 뭐 여기에서 이 정도 단가인데 오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오르면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좋으니까 갖고 있어도 되죠. 답 정해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기보다는 좀 다차원적 사고가 필요한 네. 거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다차원적 사고. 그래서 뭐 단가 좋잖아요. 보유하고 계신 단가 괜찮으니까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다음번에 재료가 나왔을 때는 이 재료가 시장에서 원했던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나와야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응 부분을 하시면 되고, 조금 시간 늘려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가 같은 경우가 괜찮으시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하면서 이 주가가 흘러갈 때 포인트들을 한 번씩 적어 놓으시고, 적기 싫으면 뭐 머리에 입력하든 뭐 요즘 챗 GPT 있으니까 네. 뭐 물어보든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평단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조금 유보를 하셔도 되겠지만 어떤 포인트들을 지켜봐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방송 끝날 때마다 이사님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눠봤는데 저희가 늘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주한야민님의 종목이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이고요. 비중은 5%. 사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사실 주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진 못했어요. 바이오 종목들로 다시 한번 시선이 옮겨가는 분위기였고,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4%대 밀렸지만 그래도 평단가가 좋습니다. 2만 원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말하기 쉬운 거는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얘기할 때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원래라면 펀더멘탈을 많이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거를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공부하는 거 같고 답을 정해달라 이런 거다 보니까 저도 뭐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냥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펀더멘탈을 한번 볼게요. 네. 자, IT주를 택했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을 한번 봐요. 그러면 올해 한 600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2,504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싼지 비싼지 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을 도출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따졌을 때 6배니까 싸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속하는 업종에서 그 동종 업종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함께 비교를 해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심화로 가면 밸류에이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건 뭐 다음에 시간 있으면 얘기하고요. 너무 깊게 네. 가니까. 오늘은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한 6배 정도 나오구나.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나오는 상황이면 요거를 상세하게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어느 정도 톤이 나왔는지 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 잘 나오고 있다가 2023년에 꺾였죠. 이때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올해 2024년부터는 다시 500억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컨디션을 기억을 하고 요렇게 등감원 전자공시로 한번 가봐서 사업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서 사업을 볼 때 사업의 개요 측면을 보면 고순도 특수가스를 만들죠.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와 관련된 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강하게 살 수 있는 요인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이쪽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특수가스를 많이 쓸 만한 요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디램 낸드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공급이 많아져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가동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작년 2023년, 2024년은 계속 감산의 시기였죠. 2023은 업황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 계속 빠진 거예요. 가동률이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수가스 같은 경우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만 원대 정도 단가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뭐 18,000원대 중반 이 정도 하락했을 때는 밸류 매력 있고 가동률 올라가면 실적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로 갔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체크하면서 보되 과거와는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은 범용 반도체 쪽이 아니라 HBM 쪽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한번 감안해서 반도체를 본다면 HBM 쪽이 낫고 그냥 여기에서 밸류 매력이 있어서 가동률 올라오는 거 추이 체크하면서 본다라고 하면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18,000원 중반 정도. 그 정도에서 추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주셨으니까 종목 자체도 분석된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아지님의 종목이고요. 게임주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크래프톤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단가 36만 원,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 1분기에도 산뜻한 출발을 했는데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는 38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최근에 이 종목을 접근하셨다라고 하면 매수 단가 같은 경우는 뭐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 상황이고 다음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게 어차피 그냥 주가는 박스권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라고 하면 박스권 플레이를 열어둬요. 뭐 36만 원에서 38만 원, 39만 원? 뭐 이 정도 때? 이 정도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종목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또 새롭게 좀 종목을 잡아서 타이밍을 잡아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대한 매매 활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크래프톤은 지금 박스권에 지금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셔서 박스권 상단에서 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심플하게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이 좋아진님께서 바로 한번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스권 전략 이렇게 올려주셨고 하명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G고요. 26,050원, 비중은 10%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며칠 전에 매도 기회가 왔었는데 놓쳤습니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현 시점에 로봇 섹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올려주셨는데 그 종목들 내에서 SPG는 현재 주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쪽이 모터 쪽이죠. 네. 모터 쪽이다 보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 전 단계의 로봇이 시장에서 활성화될 때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큰 그림에서 우선 생각을 해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상용화 시점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더욱 걸려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되 그러면 장투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뭐 종목 같은 경우가 이게 답보 상황에 있을 때 주가 같은 경우가 답보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시세가 낮다가 좀 머무르는 상황들이 있겠죠. 이렇게 깨지고 나서도 보면 이거는 그런 거는 없었네요. 그냥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이게 반복적이었다 보니까 막 주가가 기면서 장기적으로 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잡아서 진입을 하면 되는데 26,050원이라고 하면은 뭐 단가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으시다 보니까 시세 났을 때 짧게는 한 28,000원대 정도까지 시세가 났었다 보니까 그 정도를 두고 매매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추세의 흐름을 봐요. 네. 추세의 흐름을 보면 주간 기준으로 이렇게 종목을 놓고 봤을 때 계속 비추세 흐름이었어요, 이 종목. 2020년부터는 우상향해서 올라오다가 2023년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강도는 강하게 올라왔는데 하나의 추세 요소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 추세거든요. 딱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했을 때는 뭐 박스권의 중단 정도 주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상단까지 아니면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좀 뭐 이렇게 시계열을 늘려서 보면 애매한 시점에 진입이 된 거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올라오면 매도를 우선해서 챙겨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부각되는 환경인데 시장에서 금리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은 하는 상황인데 이게 긍정이기는 한데 시간이 아직 길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인내심이 강한 분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는 시계열을 쭉 늘려서 승부 볼 수 있는 자리가 왔을 때 그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주가의 오르내림에 약간 부침이 심하신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뭐 아직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SPG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봇주 자체가 성장 섹터이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조정에 대해서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급등락에 좀 지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님의 종목이고요. SK 이터닉스 26,000원 5% 들고 계십니다. 고점에서 초단타를 보고 들어갔는데 쭉 미끄러져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꾸 올라오는데 지금 물을 타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나은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대세주로 갈아타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코끼리님께서 이 종목을 제 기억으로는 점 상태부터 들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한 좀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주식을 접근을 할 때 목적이란 게 있잖아요. 이 목적에서 고점에서 단타를 보고 들어갔다가 가격이 빠져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에서 조금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 목적에서 어긋났을 때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지나온 거니까 다음번에 잘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올라오는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시장 속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족이 있다 보니 대세가 원전이었고 그 뒤에 좀 뭐 공급에 대한 부분에 달라짐이 있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 시장에서 봤다가 오늘 밀렸고 네.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중심으로 진행이 되니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유가 상황이 높지가 않은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요 견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거든요. 시세가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근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간접적인 요인이에요. 이게 미국의 뭐 블룸에너지라는 기업 주가를 한번 봐요. 네. 최근에는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거의 동행이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서 어찌 보면 계약건이 있어야지 좋아지는 구조를 SK 이터닉스가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장투에 대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호감이 아니에요. 이게 감정의 호감이
아니란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아까 쿠션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네. 미국 쪽을 먼저 봐야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물 타서 평단을 낮추고 나오기보단 그냥 물 타지 말고 대세주 쪽을 택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드리면 뭐 대세주 쪽을 택하는 게 저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2만 원대 한 초반 중반대까지는 오잖아요. 그럼 네. 그때쯤에는 좀 팔고 교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직접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쿠션을 맞고 한 단계 거쳐서 와야 되는 이슈라면 그런 종목들은 세심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추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고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용기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하이드 레인저님의 종목이고요. 바이넥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0원에 12%. 오전에 수익이 났었는데 못 봤습니다.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이쪽도 오늘 그 수혜를 봤었던 그 종목이죠. 네. 음봉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0% 넘게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바이넥스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너무 아쉬운데요. 그쵸. 너무 아쉬운데 이게 대체거래소에도 돌아가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잘 안 사죠. 안 사는 이유가 왜냐면 오늘 이미 재료에 관련된 부분은 노출됐고 그러면서 시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되면서 같이 시세 났다가 되기 직전까지 시세 났다가 막상 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되니까 윗꼬리를 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밀렸는데 조금 아쉬워요. 다시 갈 수 있을지는 판단할 수 없는데 추세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아요.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졌으면 몇 거래일 내에 뭐 이게 다시 되돌리면 시세가 이 거래만큼보다 강하게 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없이 뭐 단기 평을 이탈한다거나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보다 손실은 더 좀 확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기회를 놓쳤다라는 아쉬움이 남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상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현명한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승미니언즈님의 종목이고요. 92,000원에 종목은 기아고요. 평단가 92,000원 20% 들고 계십니다. 관세 이슈는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대차는 매도를 하고 있고 기아는 계속 매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지 배당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 수급적인 이슈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연 주가 자체도 궁금하지만 이 수급적인 이슈가 궁금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뭐 배당만 놓고 기아를 그렇게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러면 배당이 더 강한 쪽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현대차, EUV 이런 쪽은 배당이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팔거든요. 네. 자동차 팔면서. 근데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산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뭐 하나의 외국인 주체 같은 경우가 몇 개? 뭐 몇 개일 수도 있는데 좀 채워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배당이라는 측면보다 92,000원 정도의 단가는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었고 오늘은 뭐 빌미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이렇게 밀리기는 했는데 보통 이렇게 추세가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추세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하단에서 잡는 게 좋아요. 비추세.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매수할 만한 명분이 요 구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밀렸을 때는 또 아니다 보니까 추가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되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기아 살펴봤습니다. 수급적인 이슈까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 배당이 조금 더 높은 종목들과 비교를 봤을 때 배당에서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 상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CU투모로님의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00원에 10%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올려주셨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종목은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제약바이오 볼 때도 해당되지만 어떤 업종을 볼 때
아예 가치 있는 종목을 보는 접근도 뭐 괜찮고 하지만 저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1등주를 찾아서 그 주도주 속에서 포텐이 터지는 쪽을 많이 보곤 한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약 바이오 속에서 주도주군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저한테 물타도 될지라고 물어보면 제 스타일상으로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그 안에서도 지금 주도주 성격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사님 이렇게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주면 당장 학회 모멘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도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주도주 성격은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시세가 다 많이 나기는 했어요.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 형성을 계속하고 있고 근데 이 속에서 답보 상황에 있는 몇몇 종목들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여기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올릭스 같은 경우도 안 깨지면서 주가가 머물러요. 안 깨지면서 주가가 머무르는 상황에서는 좀 매수를 해봄직한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 종목이 뭐 지금 말씀드린 종목에 있다 보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요런 유사한 패턴들을 제약바이오 속에서도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보세요. 주가가 뜨고 나서 안 밀리잖아요. 다시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격 벌어지면 뭐 전환 물량이 나오곤 해서 밀린 데게 하락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뭐 튀어오를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이 있다 보니까 요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서 보고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를 해볼게요. 요렇게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돌아서고 있기는 한데 이 먼 기간을 이렇게 밀려왔단 말이죠. 2023년 8월부터 주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네. 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속에서 주가가 떠 있더라도 안 빠지고 있는 쪽 또는 아예 빠졌는데 재료가 있어서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를 찾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종목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님의 종목이고요. 산일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100원 이익 실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요새 에너지 쪽, 전력 쪽 다 좋습니다. 산일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66,600원 오늘 종가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요런 식 좀 그냥 줄 끈 것처럼 이렇게 단기 이평을 타고 올라오는 종목이 네. 있는데 그러면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하냐면 이게 이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뭐 상승 추세가 있다가 요런 구간대에서는 매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요게 발생을 하면 네. 약간이라도 꺾이는 느낌이 네, 보일 때요. 꺾이는 발생을 하면 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사님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소스님의 종목이고요. 84,000원 5%. 이 종목을 지금 모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15%대까지 늘려도 되는 종목인지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물론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떴을 때도 BJ 활동 같은 경우가 되게 호조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약간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떴는데요. 이걸 기대하고 여기에서는 괜찮은 접근인 것 같아요. 여기 빠져서 그냥 주가 기고 있고 네. 또 한 번 재료가 있을 때는 반응할 수 있다 보니까 뭐 한번 아까 전에 이야기해주신 그런 패턴이랑 비슷하네요. 네. 네.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도 기업 세부 내용들을 좀 잘 보셔서 뭐 계속 뭐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대는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습종목 지금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해 주셔서 네. 본인들이 더 낯이 뜨겁다라고 얘기를 아니에요.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오늘도 역시나 10가지 넘는 종목들 이사님께서 고생해 주셨고요. 마지막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포인트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장중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유가 반응을 좀 개인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유가가 여기서 올라오더라도 뭐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를 대입해서 시장이 막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 보려고 하고 개별주 반응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은 그래도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놓고 바라보시면 되고 뭐 주식을 급하게 아직 줄일 신호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하루하루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종목은 살아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성질이 급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저도 그런 면모가 있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이 힘들 때에도 긍정적인 뷰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함께 해주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